언제부턴가 눈물량이 좀 늘어나고 가려워서 막 긁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음식, 어떤 것 때문에 푸우가 가려워하고 눈물이 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검사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알러지 검사 항목들이 많아지고 가격도 더 비싸져요. 검사 항목이나 가격은 병원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80만원, 어떤 곳은 4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꼭 사전에 물어보고 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가 동물병원마다 알러지 검사를 의뢰하는 연구소가 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 대만에 있는 연구소,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소 이렇게 연구소가 다 다르니까 가격도 차이가 나고 소요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소는 국내 연구소라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결과도 빠르게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선택한 알러지 검사는 프리미엄 인텐시브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 2가지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교해보니까 검사 항목은 이렇게 19종류가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소나무, 갈대, 민들레 이런 것들 빼고는 쉽게 노출되기 힘든 알러지 원인들이죠. 그런데 또 가격 차이가 3만원이라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기왕 검사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 2 종류는 왜 걸렀냐면 지연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연형이 뭐냐면 급성형과 지연형이 있는데 급성형은 알러지 원인을 섭취하거나 접촉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지연형은 알러지 반응이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우가 첫째 날, 둘째 날 오리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넷째 날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가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알러지의 원인을 닭고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알고 보면 이 첫째, 둘째 날 먹은 오리고기의 지연형 알러지 반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하시려면 지연형이 있는 걸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검사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검사 항목을 선택하셨다면 체열을 하면 끝납니다. 이 체열을 할 때 혈청 검사를 해야 해서 피를 조금 많이 뽑아요. 이제 푸우 몸에서 채취한 피를 연구소로 보내서 분석을 한 후에 결과를 동물병원으로 보내줍니다. 이 과정이 평균 5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시면 그때 아이랑 같이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이제 알러지 검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종이로 된 알러지 검사 결과지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수치가 2를 넘어가면 관찰이 필요한 정도, 3을 넘어가면 알러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빨간색이 급성형, 초록색이 지연형입니다. 보시면 지연형 알러지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죠.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푸우는 닭 알러지가 있고 오리는 알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반대였습니다. 오리, 칠면조 쪽으로 알러지가 좀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게 맞는 게 푸우가 어렸을 때 먹였던 사료가 나우 퍼피잖아요. 주 원료가 칠면조입니다. 최근에 먹이고 있는 웰니스 사료에도 너무 안타깝게도 완두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알러지 없는 사료를 엄청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우 상태는 정말 많이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죠. 그 반대쪽을 보면 상대적으로 눈물이 조금 더 났고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알러지가 원인이 아니라 유루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유루증 검사도 해봤는데 아프진 않죠? 먼저 과정은 좀 신기합니다. 색깔이 있는 눈물을 눈에 넣고 그 눈물이 코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옳지, 잘했어. 눈이 초록색이 됐네요. 이거는 좀 이따 물로 씻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건 하루 안에 다 빠질 거예요. 무해한 거니까. 이제 눈물이 코로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푸우는 누관이 조금 막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누관이 조금 더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눈물을 흘려 보냈을 때 코를 타고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푸우는 이 누관이 막혀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죠. 다행히 흘러나오긴 했기 때문에 완전 막혀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비류관 개통 수술, 식단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신 마취도 해야 하고 한번 뚫어준다고 이게 안 막힌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요. 저는 따로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완전 막혀 있어서 아이가 너무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보시면 지금 푸 알러지 식단인데요, 사료 그리고 간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료는 현재 지휘픽 먹이고 있고요. 콩 종류가 없는 사료를 찾다 보니까 지휘픽을 어쩔 수 없이 좀 비싸지만 고르게 되었고요. 로얄 캐닌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알러제닉이라고 해서 가수분해 사료예요. 처방식 사료인데 이 지휘픽을 다 먹이고 나서 로얄 캐닌 하이퍼 알러제닉을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지휘픽 지금 먹이고 있는지 3주차 정도 됐고요. 실제로 눈물 자국이 많이 좋아진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간식인데요.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돼지 껍데기입니다. 소는 기름기가 적은 홍두깨살, 닭은 닭가슴살, 돼지는 돼지 껍데기. 갖고 와봐. 자, 이 수제 간식이 확실히 만드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리가 먹는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좀 믿을 수 있고 또 출출할 때 저도 꺼내 먹기도 할 만큼 마음 편하게 급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푸도 예전에는 이렇게 눈물 자국이 심했는데 요즘에는 식이 조절과 눈물 세정제만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세정액, 화장솜, 눈꽃빛, 간식, 드라이기 총 5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눈물 세정 방법 첫 번째는 아이가 화장솜과 세정액 냄새에 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코나 입가 쪽이 화장솜을 터치하면 간식을 줍니다. 터치, 굿보이, 터치, 터치. 점점 익숙해지면 눈가도 적응시켜 주세요. 이때 조금 크고 딱딱한 간식을 한 손에 쥐고 조물조물 먹을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손은 화장솜으로 아예 눈가를 만져주면 쉽고 재밌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밌게 하는 건 좋지만 점점 차분하게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한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우리 미용실 의자 앉아보면 정말 편해서 잠이 솔솔 오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이 시간이 보호자 손길 느끼면서 힐링이 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최대한 편한 자리로 이동시켜 줍니다. 세 번째, 화장솜에 세정액을 적셔주고 눈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눈 위, 눈 아래 천천히 마사지 해주면서 눈물 자국을 충분히 불려줍니다. 이때 누관이라고 하는 눈물이 코로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이 누관이 막혀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푸도 선천적으로 오른쪽 누관이 막혀 있어서 오른쪽에만 눈물이 자주 흐르는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깨끗한 화장솜 한 세트 더 준비해서 세정액 묻히고 이번에는 눈물 자국 위주로 마사지 해줍니다. 화장솜을 접어서 얼룩 지우듯이 가볍게 닦아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마사지한 부분을 꼭 말려줍니다. 눈물 자국이 심하지 않아서 가볍게 닦아준 경우에는 마른 화장솜으로만 닦아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눈물 세정제를 많이 쓴 경우에는 반드시 드라이기를 같이 사용해줘서 잘 말려줘야 합니다. 드라이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냥 냅두면 마르겠지 할 수 있는데 강아지 눈가를 축축하게 냅두게 되면 피부염, 습진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말리기보다는 눈꽃빛을 활용해서 좀 빗어주면서 말리면 훨씬 더 깨끗하고 빠르게 뽀송뽀송하게 잘 마를 수가 있습니다. 눈꽃빛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로 소독해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가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보시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자국이 연해지고 거의 없어진 모습 보실 수 있으시죠? 푸우는 이렇게 눈물 세정제를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사용해주고 있고 눈물이 좀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눈물이 나면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눈물 자국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푸어 눈물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푸어 눈물이 많이 사라졌죠. 사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찾아봤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흔히 눈물이 터졌다 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안 났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심해지는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 역추적.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나 메모장에 눈물이 많이 나기 일주일 전부터 강아지가 먹은 사료와 간식, 모든 음식을 적어봅니다. 사료는 성분표를 보시고 위에 있는 거 10개 정도 적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면 꼼꼼히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모두 적어주세요. 그중 고기나 곡물류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 중에서 평소에 먹어오던 게 아닌 최근에 먹은 음식들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게 눈물의 원인이자 알러지 원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들을 피해서 예전의 식사와 간식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1, 2주에 걸쳐서 점차 좋아질 거예요. 자, 다음은 눈물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LID 사료, 간식. LID 사료는 단일 단백질 사료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하나의 단백질 원이 들어간 사료이며 급여해 보면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LID 사료를 하나 고르시고 해당 성분과 동일한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이때 간식은 여러 가지 첨가물이 섞인 것보다는 성분 단독으로 만들어진 간식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료 급여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급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눈물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가려워하는 등의 증상들을 매일매일 틈틈이 체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물이 그대로거나 더 많이 난다면 그 원료는 알러지가 있는 거니 다른 원료로 바꿔주시고 눈물이 줄어들었다면 그 원료는 안전한 거니 주사료로 챙겨주어도 됩니다. 다음은 가장 정확하고 많은 알러지원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알러지 검사.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피검사를 통해 일주일 정도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연형인데 지연형 알러지란 2, 3일 전 먹은 음식이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하여 지연형 알러지라 불러요. 이 알러지까지 체크하는 검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푸우는 일반형보다 지연형 알러지가 더 많이 다양하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지연형은 꼭 해주세요. 사실 이 알러지 검사가 너무 좋은 검사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요. 병원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40에서 6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랑 간식만 바꿔주었더니 2년 동안 잡히지 않던 눈물이 싹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검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간식이나 사료를 고를 때마다 흔히 말하는 카더라가 아닌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간식이나 사료만 보면 성분표만 보게 되는 거죠. 자, 알러지 검사 15년, 20년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번쯤 해보길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가수분해 사료인데요. 단백질원을 잘게 쪼개서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수분해라고 해요. 시중에 흔히 나오는 눈물 사료도 보통 가수분해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가수분해 사료도 눈물 해결에 좋은 방법은 맞지만 단백질을 쪼개다 보니 영양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장기간 복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수분해도 달톤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가수분해의 정도가 이 사료마다 다 다릅니다. 달톤이 낮을수록 분자 단위가 잘게 쪼개졌다 해서 가수분해가 더 많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가수분해가 많이 되었다고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알러지 증상이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수의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눈물 자국 없애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강아지의 귀여운 미모가 눈물 자국에 가려지지 않도록 눈물 자국이 싹 사라지면 좋겠습니다.